안녕하세요.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소재는요, 이익소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익소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이게 이슈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익소각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이익소각이라는 그 단어들을 특히 법인들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익소각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보면 이익을 태워버린다? 사실 바로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우에 이익이 많이 쌓여 있어서 흔히 말하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죠. 이 잉여금은 매출을 한 후에 이익이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데 그 전년도에 남아있었던 이월금도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차곡차곡 합쳐져서 합쳐진 전체의 금액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현금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가 대표님들의 많은 고민입니다. 그럼 이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뭐 10억이고 2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그 쌓여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배당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너무나 높은 세율의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또 세금을 안 내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이익 소각이라는 건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 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인데요. 법인의 주인은 누굴까요? 법인 대표자, 주주죠. 대체적으로 대표자가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 전문 경영인을 사용해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아니라면 한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50%, 90% 가까이 되는 주식을 오너들이 혹은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혼자 1인 주주로서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 심지어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주식은 그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데요. 우리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액면가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10,000원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증가돼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사실상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체감하진 못하지만 회계학적으로는 이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10,000원짜리가 10만원, 20만원, 50만원, 어떤 경우엔 1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부가가치의 자산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걸 사실 누가 사주지 않으면 이걸 수익화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주식 가치를 활용한 컨설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직을 한번 보실게요. 대표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는 가정으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주식 가치가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가 만약에 이 주식을 10만 원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에 샀던 걸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9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됐죠. 그럼 그 9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20%, 25%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만 원의 가치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셨었죠? 자, 증여, 특히 비과세 증여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5천만 원까지, 부부간의 증여는 얼마까지요?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 자산의 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소각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10만 원 가치의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 가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얼마요? 6억 원까지요. 물론 6억 원 이상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억 원이 초과됐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겠죠. 그 차액 부분만큼은. 그런데 6억 원으로 가정해서 자산이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6억 원어치의 자산을 증여세를 신고하고 줬습니다. 이것을 받은 아내는 6억 원어치를 취득했죠. 자, 그러면 이 취득한 6억 원의 자산 가치를 다시 회사에 팝니다. 이걸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게 된 거죠.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주가 된 것이고
아내분은 6억 원어치를 증여받은 후에 회사에 되팔았으니까 그 되판 양도대금을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얼마요? 6억 원에 받아서 6억 원에 줬으면 사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서 6억 원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나갔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6억에 취득한 거를 6억 받고 팔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은 없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자, 회사에는 그러면 6억 원어치 자산 가치만큼의 주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0%라고 한다면 전체 주주 명부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70%의 지분,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자사주, 자산 자체를 소각해 버리게 된다면 주주가 한 명이 사라지면서 다시 대표님의 주식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분율은 100%로 늘어나겠죠. 주식 수는 줄어들었지만 지분율은 100%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익 소각의 전체적인 플로우인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된 이익은 뭘까요?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혹은 반대로 사모님이 대표님이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남편분께서 서로 간에 6억 원어치만큼의 자산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 잉여금을 6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게 이슈가 되었느냐? 자,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이익 소각을 하는 이유가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익 소각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만들어 드렸던 구도 있죠. 대표님이 사모님에게, 사모님이 회사에게, 회사가 대표님 사모님에게 다시 돈을 주고 그 6억 원 들어온 걸 다시 사모님께서 대표님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주식으로 6억을 받았는데 그걸 팔고 남은 대금에 대해서 다시 사장님께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의제 배당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네가 받아갈 거를 돌려서 다시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우회적 증여 아니야? 이건 그냥 네 수익이야 라고 간주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판결 끝에 2024년 9월 12일 날 대법원 판례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더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 있게 이 플랜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식은요, 이익 소각을 통해서 가지급금 해결하는 그런 플랜보다는 정말 회사에 이익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미처분 이익 이익금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걸 우회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가 의심이 되고 의혹이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 이익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존하는 6억 원 한도, 물론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 하는 그 증여 비과세 한도 금액이 좀 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10억 원까지의 자산을 이동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이 증여세 한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회사에 쌓여있는 그 유보금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적은 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와 같은 내용들은요, 제가 하단의 링크로 대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대표님의 법인 회사가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주식 가치를 판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해서 그것을 이익 소각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메일로나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 9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익 소각이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도가 언제까지 유의할지,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판례들이 나와가지고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가지급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익 소각이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해서 법인에 쌓여있는 그 돈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시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